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NCS 기반 직업기초 영양실무 제5강 NCS 활용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력 중심 채용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채용에서 변경된 채용이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에 대한 혼란을 가중해 왔습니다. 열린 채용, 오디션 채용, 소셜 리크루팅 이러한 좀 변경된 채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존 채용에서 변경된 이 채용 역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스펙을 초월한 채용 시스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스펙을 가중화한 그런 것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열린 채용에서는 특별한 학력 요건이라든가 자격 요건이 없이 모든 구직자들이 채용 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또 오디션 전형 같은 경우도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에 자기소개 동영상을 기재하여서 끼와 역량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셜 리크루팅 같은 경우도 미션을 수행하면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 다수의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스펙 중심의 서류 심사를 대체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존 채용에서 변경된 채용인 열린 채용이나 오디션 전형이라든가 소셜 리크루팅 이런 채용 방식이 그 구직자들 즉 청년들의 반응에서는 오히려 스펙 초월 채용에 명확한 평가 기준이 부재하였고 또 기존의 채용 방식에 비해 절차가 번거롭고 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오히려 구직자들을 힘들게 하였고 또 스펙 초월 채용이 또 다른 스펙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스펙을 초월한 채용 기조에도 불구하고 스펙 쌓기 열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 중심 채용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의미입니다. 채용 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 능력 평가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고 해당 평가 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NCS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인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 및 표준화한 것입니다. NCS 관련 정보 제공은 NCS 통합 포털 사이트 www.ncs.go.kr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능력 중심 채용 사이트는 onspec.ncs.go.kr에서 또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에서는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직업 기초 능력과 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인 지식, 기술, 태도인 직무 수행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 중심 채용 개념에서 두 번째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용을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는 NCS 기반 서류를 전형하고, 세 번째는 NCS 기반 필기 전형하고, 네 번째는 NCS 기반 면접 전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 중심 채용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기본 전형 절차를 보면은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는 NCS 기반 채용 방식, 둘째는 NCS 기반 서류 전형, 셋째는 NCS 기반 필기 전형, 넷째는 NCS 기반 면접 전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NCS 기반한 능력 중심 채용 전형별 변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채용 방식은 어땠느냐? 채용 공고가 단순 정보를 제공했고요. 서류 전형은 직무와 무관한 항목인 가족사항, 학력, 지역을 넣었고요. 또 직무와 무관한 스펙, 해외 봉사, 토익 등 이런 것들을 서류 전형에서 살폈습니다. 필기 전형은 기존 채용 방식은 어땠느냐? 인성, 적성 평가, 지식 중심, 전공 필기 시험 중심으로 했고요. 면접 전형 방식은 비구조화된 면접, 취미, 성장 배경, 직무와 무관한 질문들을 가지고 면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NCS를 기반한 능력 중심 채용의 변화 내용을 보면은, 먼저 NCS 기반 채용 공고는 채용 분야별 필요한 직무 능력 사전 공개, 즉 모집 직무별 직무 설명 자료를 첨부했고요. NCS를 기반한 직무 관련 항목 요구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자격, 경험 및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쓰게 했습니다. 또 NCS를 기반한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 능력 중심의 필기평가, 직무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끔 하였습니다. NCS를 기반한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 능력 평가 중심과 구조화된 면접들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이고 상세한 직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관별 입사 지원자들에게 지원자의 실제적 내용과 요구를 제시하고 직무 적합 여부를 자기가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직무 요구에 맞는 능력 개발 동기화를 유도했고요. 직무 부적합자의 지원을 사전에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발 정확성에서는 직무 요구와 개인 능력의 부합도가 제고되어 적성, 즉 준비도 측면에서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선발 공정성은 직무 관련성이 높은 평가 요소와 선발 도구들을 사용하여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자의 선발 절차 수용성에서는 채용 과정과 채용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고 채용 과정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능력 중심 프로세스, 즉 채용 절차를 보면은 NCS 구성 요소는 분류 체계에 있어서는 직무 유형 중심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단계적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누었고요. NCS 직무 표준 정보 분야에서는 직무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 즉 지식, 기술, 태도를 넣었고요.
NCS 직업 기초 능력에서는 직업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을 들어가겠습니다. 직무 프로파일을 도출하게 했는데요. 1에서는 직무 내용, 채용, 즉 충원이 요구되는 직무 및 직무 역할을 일 속에 넣고요. 사람, 직무 요건에서는 충원하고자 하는, 채용과 충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채용 전형에 있어서는 채용 전에 모집을 공고하고 1차 전형인 서류 전형하고 2차 전형인 필기 전형하고 3차 전형인 면접 전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 즉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째, 일반적인 채용 공고문을 보면은 채용 분야 및 인원, 또 응시 자격, 우대 사항, 채용 절차와 일정, 기타 유의사항 등을 제시했고요. NCS를 기반한 능력 중심 채용 공고문에서는 채용 분야,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NCS 분류 코드, 능력 단위 및 NCS 분류 코드, 직무 수행 내용,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형태도, 직무 기초 능력, 또 참고 사이트 이런 것들을 게재하였습니다. 네 번째, NCS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입사 지원서 분석, 경험 및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및 분석,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필기 평가,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 면접 방향,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 면접 특징,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사 지원서 분야입니다. 입사 지원서에서 인적 사항은 지원자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 사항은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 혹은 기타 교육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노력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한 것입니다. 기타 교육 분야는 학교와 학교 위의 기관에서 개인이 이수한 교육 과정 중 지원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교양 과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양, 전공, 사이버 교육, 기타 교육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사항에서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소유 여부를 판단했고요. 반드시 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만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력 사항 또는 경험에 대한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기재하도록 했고요.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 시에 활용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여기서 경력과 경험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을 경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경험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으로 교육 과정 내의 수행 평가 및 과제 수행 활동 또는 팀 프로젝트, 연구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직무 능력에 대해 있어서 NCS 이전과 NCS 이후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직무 능력에 있어서 NCS 이전에는 개인 스펙 중심 지원서, 학력, 학벌, 어학연수, 해외연수,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NCS 이후에는 직무 요건에 연계된 능력 중심 지원, 또 직무 관련 교육 사항, 자격 사항 위주만을
중시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 분야에서도 NCS 이전과 NCS 이후를 보면은 NCS 이전은 봉사활동, 가족사와 관련 사건 일대기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NCS 이후에는 직무 관련한 자기소개, 경력사항, 소개, 직무 관련 활동만을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입사지원서 분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직무 지식 관련 학교 및 직업훈련 기관 교육을 중요시했고요. 평가는 학교 교육, 수강 과목 수, 또 직업훈련 기관 교육 과정 이수 현황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자격사항에서의 내용은 직무 관련 국가 공인 기술, 또 전문, 또 민간 자격 중 선택하여 작성하였고요. 평가는 자격증별 중요도를 조사하고 자격별로 배점표를 개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경력사항에서 내용은 조직에 소속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받았던 사실을 작성하게 했고요. 평가 기준은 직무 관련 경력의 총 기간에 기초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직무 관련 활동 사항을 보면은 내용은 일정한 급여 없이 직무 관련했던 사실을 기록하게 했고요. 평가는 직무 관련 활동의 기간에 기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경험 및 경력 기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CS를 기반한 경험 및 경력 기술서 목적을 보면은 NCS 기반 직무 능력 소개서는 입사 지원서에서 작성한 경력 혹은 경험에 대해 당시 맡았던 과제, 역할 및 주요 수행 업무, 성과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NCS 기반 경험 및 경력 기술서 활용을 보면은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은 입사 지원서 내 경력 또 경험 항목에서 작성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면접 시에 지원자 이해 자료로 활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 및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는 한 예를 살펴보면은 경험 기술서 작성의 예를 보겠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관련 경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행한 활동 내용이나 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또 활동 결과에 대해 작성하게끔 하였습니다. 이게 경험 기술서 작성이고요. 그 다음에는 경력 기술서를 보면은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관련 경력을 상세히 기록하게 했고 본인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활동과 경험을 기록하게 했고요. 수행 내용 및 역할 또 구체적인 행동, 주요 성과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분야에서는 직무 관련 경험과 직무 동기를 기록하게 하였고요. 또 조직 적합성, 즉 핵심 가치나 인재상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 적합성, 직무 역량, 자기소개서를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 형식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기소개서 및 분석입니다. 교육사항을 보면은 학교 교육은 제도화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제 5가지 질문 사항에 학생들께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경제, 회계, 무역과 관련한 학교 교육 과목 이수 경험은 어떠한가? 두 번째, 통계 관련 과목 이수 경험. 세 번째, 경영 전략, 경영 평가,
성적 관리와 관련된 학교 교육의 과목 이수 경험. 네 번째, 인사, 조직 관리 관련 학교 교육 과목 이수 경험. 다섯째, 광고, 홍보, 매스컴과 관련한 학교 교육 과목 이수 여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체크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사항에 대한 자기소개서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직업교육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은 또 5가지를 한번 제가 읽을 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영, 경제, 회계, 무역 관련 직업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두 번째, 통계와 관련한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세 번째, 경영전략과 평가, 성과 관리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네 번째, 인사조직 관리와 관련한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다섯 번째, 광고, 홍보, 매스컴과 관련한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직업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자기소개서 및 분석이고요. 또 직무 능력 관련 자격사항을 보면은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만을 의미하는데요. 이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한번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준비되어 있는가, 자격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기술 자격 여부입니다. 두 번째, 개별 법에 의한 전문 자격의 여부입니다. 세 번째, 국가 공인 민간 자격에 대한 여부입니다. 넷째, 기타 자격에 대한 여부. 이렇게 자격을 체크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증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살펴보면서 자기 소개서에 대한 분석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경력 사항에 있어서는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일했던 그 이력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요. 기업 조직에 소속되어 경영 기획, 능력 단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또 기업 조직에 소속되어 경영 평가, 능력 단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또 기업 조직에 소속되어 홍보, 능력 단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또 직무와 관련된 기타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력 사항에 대한 자기소개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무와 관련된 기타 활동을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몇 가지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무 관련 기타 활동은 직업 외적인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산학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또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재능 기부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내가 참여했는가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경영 기획, 능력 단위와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경영 평가와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 홍보와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이력서를 쓰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분석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자기소개서 분석 분야입니다. 자기소개서 분석을 위해서 나 자신의 그 준비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가지를 제가 읽어볼 때에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 동안 내가 수행한 직무 중에서 최상의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이걸 기술해 보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 수행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를 서술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사와 관련한 직무 분야와 연계하여서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기술하시오 하는 여기에 또 살펴보아야 한다. 분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귀하의 능력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 회사를 통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기술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 또 직무 수행 능력 필기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특징을 보면은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직업 상황, 기초 직업 능력, 행동 중심의 이 세 가지로 척도를 기준하여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직업 상황을 보면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직업적 맥락을 문항에 반영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 직업 능력에서는 기존의 인성, 적성 검사에서 이루어지던 구직자의 인지, 즉 지적 능력의 평가보다는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행동 중심 분야에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즉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필기 평가를 보면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활용입니다. 채용 모집 분야에 따라 중요시 되는 직업 기초 능력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며 대규모 일반 공채 시 1차 평가 전형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제 방향은 일반적인 지식 측정 위주의 평가가 아닌 해당 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 기초 능력을 실제 직무 환경에서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지를 창의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출제 방법에서는 해당 기업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문항 출제를 위해서 공공기관 실무자, NCS 전문가 채용, 문항 개발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서 문항 출제로 채용 도구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의 변화를 보면은 직무 상황의 제시를 보면 직업적 개연성 및 구체적 미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항에서 제시되는 상황은 직업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요. 문항의 발문에서는 문항에 제시된 직무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사항인 목적, 수행 이유, 관련 업무들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무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능력을 평가 문항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필기시험과 NCS 평가와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무 능력을 보면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직 및 직무 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직무와 유사한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고 직무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응용 능력에서는 지식을 아는 것에 더하여서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성과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맥락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필기시험의 예를 들어보면은 단어나 개념을 아는가, 이 글을 이해했는가, 2단계 이상의 수식을 세울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NCS 평가의 예를 들어보면은 고객을 설득하는데 그 단어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가, 상사의 지시에 맞게 직무를 처리했는가, 수식을 세워 계산한 결과를 직무에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NCS를 기반한 채용 프로세스 면접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통적 면접입니다. 전통적 면접의 특징은 일상적이고 단편적인 대화이고요. 또 인상, 외모 등 다른 외부 요소에 영향을 주고요. 또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총점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 면접의 파급 효과는 면접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타당성도 부족합니다. 주관적인 채점으로 신뢰도는 역시 저하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 면접의 특징과 파급 효과입니다. 이제 구조화된 면접을 보겠습니다. 구조화는 뭐냐? 면접 진행 및 평가 절차를 일정한 체계에 의해서 구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표준화는 뭐냐? 평가 타당도 제고를 위한 평가 구성, 척도에 따라 항목별 채점, 또 개인 간 비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신뢰성, 면접 진행 매뉴얼에 따라서 면접위원 교육 및 실습 면접위원 간의 신뢰도가 확보되게끔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면접 시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면접 문제 풀이 제공되어 임의적인 질문은 가급적 배제하고 면접의 표준화 및 객관화, 즉 NCS의 수행 준거 기반 문항 개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면접 문항에 따른 점수가 존재하고 면접 평가표도 매우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면접이 개발되고 있고 또 경험 면접은 기존의 인성 면접 플러스 압박 면접과 유사하고 또 상황 면접은 기존의 프리젠테이션 면접과 유사하지만은 모든 면접에서 직무 중심의 질문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면접 문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구조화 면접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NCS 그 면접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NCS를 기반한 채용 프로세스 면접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NCS를 기반한 직업 기초 능력의 면접 평가는 해당 직무의 수행 시 요구하는 기초 소양을, 즉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특징을 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지원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면접 평가 방법을 구조화하여 활용하고 각 기관의 특성 또는 현황, 핵심 역량 등을 접목하여 출제되는 것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 기반 면접 평가의 구성을 보면은 직업 기초 능력 기반 면접 평가는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10개의 영역의 기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 질문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기존의 인재상 중심의 평가 요소 대신에 매핑을 통해서
도출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해당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 도구를 개발하여서 적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인재상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재상의 요소가 일정 부분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 도구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면은 먼저 경험 면접입니다. 경험 면접의 목적은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을 질문합니다. 평가 요소는 직업 기초 능력과 인성 및 태도적 요소를 평가합니다. 상황 면접에서 목적은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함으로써 실제 상황의 행동을 예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가 요소는 직업 가치 능력과 인성 및 태도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발표 면접입니다. 발표 면접의 목적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지원자의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평가 요소는 직업 기초 능력과 인지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의 목적은 제시한 토의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은 물론 상호작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 요소는 직업 기초 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NCS를 기반한 면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NCS 기반 면접은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 플러스하여 직무 능력 평가가 포함됩니다. NCS 기반 직업 기초 능력의 면접 평가는 해당 직무의 수행 시에 요구하는 기초 소양, 즉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고요. 직무 수행 능력의 면접 평가는 NCS의 세 분류, 즉 직무별 능력 단위와 기업 기관의 환경 및 실제 직무 여건을 분석하여서 개발되고요. 실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면접 평가를 보겠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10개의 영역의 직업 기초 능력이 있는데요. 핵심 평가 요소는 직업 기초 능력과 핵심 역량의 매핑을 통한 해당 기업의 평가 요소 도출을 합니다.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을 고려하여 개별 또는 묶음으로 평가합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평가 요소의 특성에 맞는 면접 과제를 개발하고 적용하고요. 신규 도구를 개발하고 또 기존 도구를 개정해 가는 것입니다. 핵심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재상 및 핵심 역량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 적성 요인과 직업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직업 적성 요인 11가지를 쭉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직업 적성 요인별 직업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업 적성 요인 11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언어력입니다. 언어력은 어휘력, 문장 독해 분야를 말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글로 표현된 문장들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수리력, 계산력, 자료 해석력입니다. 사칙 연산을 이용하여 수리적인 문제들을 풀어내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통계적 자료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추리력입니다.
수열 추리 1, 수열 추리 2, 도형 추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어진 정보를 종합해서 이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려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 공간 지각력입니다. 지도 보고 위치 찾기 또는 조각 맞추기 또 그림 맞추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요.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재배열했을 때 변화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요. 공간 속에서 위치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물 지각력, 즉 지각 속도에 대한 건데요. 서로 다른 물건들 간의 유사점이나 또는 차이점을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을 바로 사물 지각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황 판단력, 상황 판단 능력을 말하는데요. 실생활에서 자주 당면하는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 중에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기계 능력, 즉 기계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계의 작동 원리나 사물의 운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덟째는 집중력입니다. 작업을 방해하는 자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색채 지각력입니다. 즉 색을 구별하고 색을 혼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서로 다른 색을 정확히 구별하고 또 서로 다른 색의 혼합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열 번째는 사고 유착력, 즉 용도 찾기, 상상하기인데요. 주어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다른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 11번째는 협응 능력, 기호쓰기입니다. 눈과 손이 정확하게 협응하여 세밀한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내는 능력을 가르쳐서 협응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 적성 요인별 직업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력입니다. 높은 적성 영역은 전자 및 통신공학기술자, 인터넷 관련 전문가, 재료공학기술자, 해양수산기술자, 인문계 교사, 초등학교 교사, 도서관 전문가, 의료 전문가, 약사, 간호 전문가, 보건 관련 중 전문가, 법률 및 외교 전문가, 경찰관 및 직업군인, 번역 전문가, 광고조사 컨설팅 전문가, 직업상담원, 손해사정, 금융중개인, 일반 관리자 이런 일 직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영역은 환경공학기술자, 농업기술자, 물리화학 생물 전문가, 자연계 교사, 영양사, 소방관, 속기사, 기사 및 작가, 음악 관련 작업, 레크레이션 지도자, 밴드 매니저 및 투자 분석가 등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영역은 측량 및 토목기술자, 컴퓨터 그래머, 또 시스템 엔지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음식 제조 관련 직업, 운전 관련 직업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수리력에 있어서는 첫 번째 높은 영역의 적성 영역은 측량 및 토목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엔지니어, 기계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물리화학 생물 전문가, 수학자 및 통계학자, 자연계 교사, 보건기술 준 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펀드 매니저 및 투자 분석가, 조종 관련 직업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높은 적성 분야를 보면은 전자 및 통신광학기술자, 해양수산기술자, 초등학교 교사, 의료 전문가, 약사, 법률 및 외교 전문가, 번역 전문가,
세 번째 높은 영역은 재료공학기술자, 농업기술자, 경찰관 및 직업군인, 기자 및 작가, 손해사정인, 금융중개인, 일반관리사입니다. 네 번째 추리력에서 첫 번째 높은 영역의 직급은 없고요. 두 번째 높은 영역의 그 직군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또 시스템 엔지니어, 수학자 및 통계학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화가 및 만화가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영역은 전자 및 통신공학기술자, 인터넷 관련 전문가, 기계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의료 전문가, 약사 이런 직군이 있습니다. 공간지각력에서 첫 번째 높은 영역은 화가 및 만화가, 사진가, 촬영기사가 있고요. 두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측량 및 토목기술자, 건축설계기술자, 보건기술 준전문가, 연출 및 감독자, 건축 관련 직업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세 번째 높은 영역에서는 수학자 및 통계학자, 광고조사 컨설팅 전문가, 일반 사무원, 조정 관련 직업 이런 직군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물지각력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그 영역은 유치원 교사, 또 음식 제조 관련 직업, 건축 관련 직업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높은 영역에서는 없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속기사, 연출 및 감독자, 체육 지도자 및 무용가,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일반 제조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황 판단력 분야에서 가장 높은 분야의 직군은 적성에 맞는 직군은 속기사, 두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도서관 전문가, 운전 관련 직업이 있겠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은 보건 관련 중전문가, 직업 상담원, 디자이너, 성우 또는 아나운서가 있겠습니다. 기계 능력 분야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의 일은 산업공학 기술자, 운전 관련 직업, 정비원 등이 있고요. 두 번째 높은 영역의 적성의 그 직군은 산업공학 기술자, 운전 관련 직업, 정비원 등이 있고요. 두 번째 적성 영역에서는 기계공학 기술자, 조종 관련 직업이 있고, 세 번째 높은 적성의 직군은 건축 설계 기술자, 해양 수상 기술자, 물리화학 생물 전문가, 자연계 교사, 보건기술 준 전문가, 소방관, 또 펀드 매니저 및 투자 분석가, 건축 관련 직업이 있습니다. 집중력 분야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의 직군은 성우 아나운서, 또 두 번째 높은 적성의 영역은 인문계 교사, 유치원 교사, 광고 조사 컨설팅 전문가, 일반 사무원, 대인 서비스 관련, 음식 제조 관련, 일반 제조원 등이 있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 영역에서는 사진가, 촬영기사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색채 지각력 부분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그 직업은 영양사, 음악 관련 직업, 일반 사무원이 있겠고, 두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은 디자이너, 사진가, 촬영기사, 미용 관련 직업이 있고요. 세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은 산업공학기술자, 화가 및 만화가, 영업사원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사고 유착력 분야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에 맞는 그 직업은 건축 설계 기술자, 농업기술자, 소방관, 기자 및 디자이너, 연출 및 감독자, 체육 지도자 및 무용가가 있고요. 두 번째 높은 적성 영역의 직업은 인터넷 관련 전문가, 제조공학기술자, 산업공학기술자, 간호전문가, 보건 관련 준전문가, 경찰관 및 직업군인, 직업상담원, 성우, 아나운서, 손해사정인, 금융중개인, 일반관리자, 영업사원, 정비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적성에는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도서관 전문가, 영양사, 법률 및 외교 전문가, 번역 전문가, 음악 관련 직업, 레크레이션 지도자, 미용 관련 직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협응 능력 분야에서 첫 번째 높은 적성 직업은 레크레이션 지도자, 영업사원,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미용 관련 직업, 일반 제조원 등이 있고요. 두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은 체육 지도사 및 무용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높은 적성의 직업군은 인문계 교사, 또 간호 전문가, 정비원 이러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수업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